그럼 이번에는 1차원 배열에서 배열을 생성하고 값을 대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대입하는 형태에 따라서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한 가지 방법만 알아보신 겁니다. 자, 일단 배열을 객체를 생성을 하거나 값을 대입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언은 이렇게 하고요. 자료형 앞에 꺾인 가로랑 같이 배열 표시랑 같이 하는 거고, 값을 대입하거나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일단 객체를 먼저 생성해야겠죠. new라고 하는 것과 자료형 배열의 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1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방법입니다.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렇게 배열의 객체를 생성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방에다가는 무엇을 집어넣어라, 두 번째 방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마지막 값에는 무엇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앞에서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던 배열의 객체를 생성하고 거기에다 값을 대입하는 거였었죠. 예를 보시게 되면 일단 a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배열 타입을 int 배열을, 그리고 걔는 3칸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 흰 메모리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3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방에 집어넣고, 두 번째는 4가 들어갔고, 5는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앞에서 배우셨던 배열의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예제를 잘 보시면 결국에는 객체를 집어넣자마자, 객체를 만들자마자 바로 값을 대입했잖아요. 그럼 앞서서 흰 메모리는 강제 초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줄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상에서는요, a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객체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여기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객체 위치에 보면 방이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 메모리는 강제 초기화가 되니까 첫 번째 줄이 이렇게 실행되는 순간에 여기에는 0, 0, 0의 값을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 만약에 100번지라고 한다면 여기 100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쳐볼게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000이라고 강제 초기화가 될 거란 말이죠. 흰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강제 초기화라고 하는 것이 의무니까. 자, 그 상태에서 3과 4와 5라고 하는 값을 각각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0의 값이 3으로 바뀔 거고, 두 번째 0의 값은 4로 바뀔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0의 값은 5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결국에는 방법 1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나는 이걸 말 그대로 초기값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만들자마자 나는 3과 4와 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배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강제 초기화가 되는 000이라고 하는 것을 거쳤다가 그걸 다시 3, 4, 5로 바꾸지 말고 애초에 객체를 만들 때 3, 4, 5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내가 굳이 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0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3, 4, 5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선언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언은 자료형하고 배열한 다음에 참조 변수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 참조 변수는 자료형이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뒤에를 보실게요. new 자료형라고 해서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 자료형하고 배열을 쓰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의 크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괄호를 표시하고요. 여기다가 초기화할 값을 한 번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제를 보시게 되면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것은 int 배열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new 흰 메모리에 넣으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int 배열하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 꺾인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집어넣고 내가 중괄호 안에다가 초기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 4, 5라고 하는 값이 000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값 없이 그냥 바로 3, 4, 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흰 메모리에다가 만들어서 JVM이 그 위치를 저한테 준다는 말이죠. 참조 변수한테 준단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배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서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동일한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크기를 객체 생성할 때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크기는 변경 불가입니다.
자, 그럼 일단 생성할 때 생성 시 크기가 지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는데, 아니 여기 그래서 꺾인 가로 안에 숫자가 없으면 앞에서는 오류가 났었잖아요. 자, 여기 뒤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 크기를 몇 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숫자 3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초기 값의 개수만큼 개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요, 얘는 몇 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는 소리죠. 몇 개 만들라는 소리예요. 3, 4, 5를 초기값을 넘겨줬다는 소리는 3개 만들라는 소리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두 번째 특징이 절대로 위배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표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 방법은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앞에 두 번째 표현 방법보다도 더 간단한 건데요. 기본 자료, 선언은 역시 동일합니다. 선언은 동일한데 이쪽에다가요, new int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략하고, 어차피 배열이라고 하는 게 객체가 new int로 만들 거잖아요. new 더블 new, 그러니까 new 플러스 자료형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new 플러스 자료형에서 원래는 new라고 하는 것과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꺾인 가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new라고 하는 거 어차피 집어넣을 거고, 자료형이라고 하는 건 이 자료형이랑 무조건 똑같을 테니까 생략해서 표현하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해서 그냥 초기값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배열을 집어넣을 때, 배열이라고 하는 걸 선언할 때 그냥 중괄호 표시하고요, 초기값만 이렇게 넘겨줍니다. 아,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흰 메모리에다가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고, 그 3개의 데이터에다가는 각각 3, 4, 5로 초기화한 다음에 그 객체가 어디 있는지를 참조 변수의 A한테 알려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방법 2와 방법 3을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방법 2와 방법 3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우신 방법 2 같은 경우에도 초기값을 직접 넘겨주는 거고, 방법 3 같은 경우에도 초기값을 직접 넘겨주는 거지만, 그럼 이 방법 3이 훨씬 간단하겠죠, 그죠? 하지만 방법 2와 방법 3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 3이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방법 2와 방법 3이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한다면 방법 3만 쓰면 될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하지만 방법 2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방법 2는요, 선언과 값을 대입하는 것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는 배열의 선언이죠. 이거는 배열의 값의 대입이죠. 각 객체를 선언해서 값을 대입한 거잖아요. 마치 int a 하고 a는 3, 이거는 선언과 값의 대입을 분리시킨 겁니다. int a는 3, 이건 선언과 값의 대입을 연결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얘는 선언과 값의 대입을, 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객체가 되는 거니까 그 객체를 같이 하나로 묶었어요. 하지만 얘는 지금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로 쓰나 분리를 하였으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방법 3은요, 이렇게 선언과 값의 대입이 동시에 일어나실 때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방법 2와 방법 3의 차이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차이입니다. 나중에 메서드를 보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천상 방법 2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방법 1이랑 방법 2를 좀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 2와 방법 3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방법 1보다는 방법 2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한 줄 한 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무슨 값을 딱 집어넣었으니까 결국에는 방법 2가 훨씬 쉬우네. 그럼 방법 2만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요, 초기값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방법 2만 사용될 겁니다. 방법 2가 극단적으로 편하니까.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실제로 내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값, 얘 같은 경우는 객체 생성할 때 집어넣어야 될 값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배열을 만드는 시점에 이미 벌써 얘는 무슨 값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값을 넘겨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처음에는 배열을 그냥 만들어 놓고, 방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 첫 번째 방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방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한참 나중에 그 들어가야 될 값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에는 방법 1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방법일 거고요. 이 경우에는 값이 나중에 대입되죠.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방법 2라고 하는 것도 방법 3보다는 좀 복잡한 형태지만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또 알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법 3이 제일 간단한 형태니까 역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방법 1, 방법 2, 방법 3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만 알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을 꼭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열객체의 강제 초기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흰 메모리는 강제 초기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강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스택 같은 경우에는 강제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선언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int 배열 타입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자, 모든 변수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스택에 들어간다고요. 변수 자체는 스택에 들어가는 거고, 변수의 값이 스택에 들어가냐, 힙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기본 자료랑 참조 자료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값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값이 안 들어갔죠.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해 준 것도 없고, 실제 뭐 기본 자료이 아니니까, 번지 값이 들어가야 될 텐데, 번지 값도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택 안에, 여기 안에는 빈칸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빈칸입니다. 강제 초기화를 안 시켜주면 그냥 초기화 안 한 대로 빈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초기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근데 반면에 A라고 하는 값에다가 내가 이제 new int 3 했습니다. 그럼 이제 흰 메모리에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 있는지가 A 값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스택은 채워졌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int A 방 3개를 가지고 있는 이 객체, 배열 객체는 뱃속 안에 빈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강제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저기 뒤에 클래스를 배우실 때도 똑같이 계속 내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흰 메모리는 빈칸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외우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서든 강제 초기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값으로 초기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0으로 초기가 되느냐, 아니면 뭐 false로 초기화가 되느냐,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로 초기화가 되느냐, 뭐로 초기화가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자, 흰 메모리의 초기 값은요, 일단은 기본 자료형의 경우와 참조 자료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있죠. 불리언을 제외하고는 다 숫자가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수가 됐던 정수가 됐던 숫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형에서 7개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기본 자료형은 다 0 값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수 값은 0이 들어가고요. 실수 값은 0.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리한 배열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초기 값을 따로 주지 않게 되면 그 배열 뱃속에는 흰 메모리 안에 false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참조 자료형 같은 경우에 참조 자료형은 모두가 다 디폴트 값으로 null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string 배열이라고 하는 놈을 A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new string 배열, 그 다음에 여기다 뭐 3칸짜리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string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 자료형 배열 값이죠. 그러면 흰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A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는 3칸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스트링이 저장될 수 있는 칸일 거고, 그거에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값이 다 null이라고요. 이 네모 칸 안에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문자열이잖아요. 스트링이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근데 그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참조 자료형이잖아요. 그럼 참조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뭐라고요? null. 어디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값이 디폴트 값으로 강제 초기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요 잠깐 지우지 않을게요. 좀 안 보이더라도 바로 그냥 여기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택 메모리는 아까 비어져 있는 칸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어져 있을 때는 읽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읽으려고 하면 거기 안에 값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물론 쓰기는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비어져 있을 때 쓰기는 가능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스택 메모리에 A라고, 내가 이게 편하게 기본 자료형으로 할게요. A라고 썼습니다. 얘는 기본 자료형이네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값을 대입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놈을 읽으려고 해요. 읽으려고 하면 A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요. 돌다 읽으려고 하다가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int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int 배열 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이고 참조 자료형이에요. 기본 자료형이든 참조 자료형이든 A랑 B라고 하는 이 모든 변수는 스택이 올라갈 테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B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초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그대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읽으려고 하면 A라고 하는 값도 비어져 있고 B라고 하는 값도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값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그 값을 읽으려면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스택에 있는 값들도 읽기 위해서는 초기화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값에다가 제가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그 값은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B라고 하는 값에다가도 내가 초기화를 해야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값은 지금 무슨 타입입니까? 참조자료형 타입이죠. 인트 배열이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0, 1, 마이너스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없다고요. 모든 참조자료형은 내가 가리키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리키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객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게 뭐라고요? 널이라고요. 객체를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값의 의미가 널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널로 초기화해주면 이제 이 B라고 하는 것도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참조자료용으로서의 배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조자료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계신 거고, 참조자료용의 대표적인 참조자료용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장에서 배우신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배열인데,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참조자료용이니까 참조자료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배열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참조자료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자, 기본 자료형이 됐던, 참조 자료형이 됐던, 참조 자료형이 됐던, 어떤 자료형이든지 간에 변수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스택 메모리 들어간다고. 기본 자료형이든 참조 자료형이든 모든 변수는 다 어디? 스택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B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기본 자료형 변수 A와 참조 자료형 변수 B 모두 다 그 스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값인데, 기본 자료용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참조 자료용 같은 경우는 값이, 실제 값은 흰 메모리에 들어가고, 그놈을 가리키고 있는 위치 값, 참조 값이라고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참조 값이에요. 자, 그럼 이 B라고 하는 참조 자료용은 실제 값은, 실제 데이터는 흰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자신은 그 참조 값, 다시 말해 그 제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게 참조 자료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조 자료용은 위치 값을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자료용은 값을 스택에 저장하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자료용에서 변수를 복사하는 경우랑 참조 자료용을 변수를 복사하는 경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왜 기본 자료용이랑 참조 자료용을 나누어서 공부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자, 일단 첫 번째로 A라고 하는 값에다가 3을 집어넣습니다. 얘는 지금 기본 자료용이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기본 자료용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에 네모칸이 처음에 만들어질 거고요. 그 값에다가 3을 집어넣었으니까 바로 3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엔 B라고 하는 선언을 또 했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공간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뭘 집어넣냐면 A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입한다라고 하는 대입연산자, 이 등호의 의미는요, 스택 메모리 값을 복사하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 A라고 하는 것을 B, 이렇게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B의 값을 A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B의 값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값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정의를 처음 해주는 겁니다. 자, B의 값을 A 값에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럼 B의 값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값이냐면, 스택 메모리의 값을 복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에 스택 메모리에 지금 3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A 값을 B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A 값을 B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스택 메모리에 있는 3N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에 B가 만들어질 때는 B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3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A의 스택 메모리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됐을 테니까.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B 값을 7로 바꿨어요. B 값을 7로 바꿨다라고 하면 지금 원래는 3인데 그 3 값을 지우고 그걸 7로 바꾸래요.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네요. 그럼 그 상태에서 출력을 해볼게요. A 값을 출력했더니 3, B 값을 출력했더니 7이죠. A 값은 3이고 B 값은 7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해하셨죠? 이건 너무너무 쉬운 예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참조자료를 보시면요. 확실히 비교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 배열을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A라고 하는 배열은 3, 4, 5입니다. 그럼 A라고 하는 배열은 처음에는 3, 4, 5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될 거고, 이 3, 4, 5라고 하는 것이 100번째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100을 저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A가 저장하고 있는 100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위치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조값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B라고 하는 동일한 타입의 int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호는 뭘 의미한다고요? 스택 메모리 값을 복사해줘라 라는 소리죠. 자, 얘는 스택 메모리에 3, 4,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B라고 하는 스택 메모리의 값을 A의 스택 메모리 값으로 복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0이 여기에 카피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지금 참조값이기 때문에, 참조값은 값이 들어가자마자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킨다고 생각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A도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B도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꼴인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세 번째 줄을 실행시켰어요. 세 번째 줄의 의미는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0번째 인덱스 방에다가 7을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바로 이 코드예요. 그러면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0번째 인덱스를 7로 바꿨습니다. 그럼 7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럼 7, 4,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B의 값에 0번째 인덱스를 7로 바꿨으니까 두 번째가 7로 나오는 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A 값이 가리키는 0번째 인덱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A 값이 가리키는 0번째 인덱스도 여전히 7로 바뀌어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참조작용 같은 경우에는 번지를 카피하기 때문에 번지가 카피된다는 소리는 두 개의 참조 변수가 같은 객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값을 변경시키면 나머지 하나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같은 데이터를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반면에 지금 기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스택 메모리에 각각 메모리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B 값을 아무리 지지고 볶고 바꿔봤자 A라고 하는 값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본 자료과 참조 자료의 가장 큰 차이점 이해하시겠나요? 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내 기본 자료 8개를 제외하고는 다 참조 자료이라고 했죠. 그 앞으로 배우시게 될 모든 참조 자료용이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배열의 길이를 가져오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할 때는 배열의 크기를 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열의 길이를 가져올 때는요, 배열의 참조 변수명에다가 여기 점이 있습니다. 점을 찍고 나서 length라고 하시게 되면 배열의 길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length라고 하는 값은 값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는 없고요. 단순히 읽기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nt 배열 a라고 하는 것은요, new int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썼고 초기값을 바로 줬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 초기값을 초기화시킨 배열이네요. 자, 지금 5개의 배열이 만들어졌겠죠, 흰 메모리에. 그러면 이때 이 배열 a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의 length를 구하면 5가 나옵니다. 자, 이것의 정확하게 의미, a.length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메모리를 좀 그려볼게요. 메모리를 이렇게 그리면, 자, A라고 하는 지금 참조 변수가 있고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이렇게 5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3, 4, 5, 6, 7. 여기는 100번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100이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A.length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A점이 찍히면요, 나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이 찍히면 그 위치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앞에가 참조 변수일 때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참조 변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리킨다면서요. 그 누군가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에다 점을 찍으면 네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A점의 의미입니다. 이거 포인트 연산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에다 점을 찍으면 그 위치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A점 하는 순간에 여기 위로 가라는 소리죠. 이 위치로 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방이 있을 텐데 그 방이 몇 개인지를 쳐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length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점 length 하게 되면 5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건 2차 배열할 때도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A점 하게 되면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소리인 거고, 거기서 length라고 하는 건 그곳에 가서 보이는 방의 개수를 나한테 알려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개니까 5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을 출력하는 경우를 좀 볼 텐데, 배열의 크기가 만약에 배열의 길이가 긴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100개의 배열을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100줄을 쭉 써서 방법 1로 이번에는 만들었네요. 방법 1로 데이터를 다 채워 넣었습니다. 0서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또 역시 출력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 출력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번 출력해라, 1번째 출력해라, 99번째 인덱스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100줄을 써야 내가 100개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읽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얼핏 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위에 데이터 집어넣는데 100줄 필요하고요. 데이터 출력하는데 100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포문이라고 하는 제어문을 배우는 거죠. 반복문을 배운 거고요. 자, 보세요. 여러 개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는 length라고 하는 정보도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인덱스 i를 0부터 시작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일단 볼게요. 앞에서 보셨던 거. 물론 여기 있는 코드조차도 포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력 부분만 똑같이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출력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i는 0서부터, 인덱스 번호는 0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0번부터 시작해서 플레이를 시키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이 몇 번이에요? 99번이죠. 그럼 얘는 지금 데이터 length, a.length 하게 되면 방을 몇 개 만들었을까요? 100개 만들었죠. 그럼 10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0부터 99까지 돌겠죠. 바꿔 얘기하면 여기 i라고 하는 값은 0부터 a0부터 시작해서 a99까지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A0, 포문이 반복해서 100바퀴를 돌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A0 출력하고 A1 출력하고 마지막에 A99까지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00줄의 코드를 일일이 쓸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포문은 2개가 됐던 5개가 됐던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고 손에 익히시고 가능한 배열은 출력 자체를 포문을 이용해서 하세요. 그리고 버릇을 좀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출력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를 좀 여기에서는 배열에서는 더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어문에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폼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배열을 배우셨으니까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폼문, for each 구문이라고 불러요. 추가적인 for each 구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긴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일단은 for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원래는 for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세미콜론이 2개가 있고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for each 구문은요, 콜론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콜론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점프의 의미는 아니긴 한데, 그것도 점프의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 콜론이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원소 자료형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소 자료형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인트 배열인 경우에는 인트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더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어떤 타입, 원소가 가지고 있는 그 타입의 변수를 정해주면 되는 거고, 묶음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 다시 말해서 배열이 동일한 타입을 묶은 거라면서요. 나중에 배우게 될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묶음 자료형이거든요. 데이터 여러 개를 원소들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형에서 하나씩 꺼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for each 구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가 몇 개가 있죠? 100개가 있죠. 자,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 타입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지금 배열의 객체를 흰 메모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4고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99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A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묶음 객체가 뒷부분에 나와요. 이 A라고 하는 묶음 객체가, 이 배열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땡땡 표시가 되고 이게 앞에 int k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거 꺼냈습니다. 첫 번째 거 꺼낸 게 얼마죠? 1이죠. 근데 내가 첫 번째 게 꺼낸 게 무슨 타입일까요? 당연히 int 배열이니까 int 타입일 거잖아요. 그럼 내가 꺼낸 1이라고 하는 걸 담을 공간이 필요하죠. 그 담을 공간이 바로 int입니다. 여기다가 k라고 쓰든 a라고 쓰든 a는 여기 있으니까 안 될 거고요. b라고 쓰든 c라고 쓰든 이 k라고 하는 변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건데, 결국에 이 for each 구문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배열이든 컬렉션이든 나중에 배열 컬렉션이든 묶어져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주면 내가 하나씩 그걸 꺼낼게. 그러면 그 꺼낼 걸 담을 그릇만 여기다가 준비를 해줘 라고 하는 거가 바로 for each 구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1을 꺼내겠죠. 그럼 1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요? K에 들어갈 겁니다. 그 K를 출력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가 그 다음에 또 아직 꺼낼 게 또 남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 for each 구문이 뭘 꺼낼까요? 2를 꺼내겠죠. 그럼 2를 또 여전히 어디다 담아요? K에다 담아요. 그럼 또 K를 출력하면 이번에 2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99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씩 계속 꺼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동으로. 그럼 인덱스를 몰라도 상관없죠.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의 개수가, 랭스가 뭔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배열의 랭스가 100이면 100번 돌면서 꺼낼 거고요. 배열의 랭스가 1000이면 1000번 꺼내면서 돌면서 꺼낼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배열을 출력하는데 가장 특화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for each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던, 재우문에서 이해를 하셨던 for의 반복문은 기본적으로 왼쪽의 타입이지만 배열을 배우셨고, 배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합객체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자동으로 꺼내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게 for each니까 for each도 많이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인데요. 이건 나중에도 제가 사이사이 한 번씩 쓸 겁니다. 자, arrays라고 하는, 여기 앞에 대문자로 써놨잖아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 정적 메소드라고 불러지는 건데, 아직 정적이라는 말을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일단 쓰세요. arrays toString 하고 나서 1차원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요, 한 번의 배열을 쭉 정렬해서 출력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system.out.println 출력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arrays.toString. 자, 여기까지 일단 써요. 그 상태에서 배열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배열 객체를 땅 하고 집어넣어주면 그 배열의 모든 원소를 꺾인 가로 안에다가 한 번에 딱 표시를 해준다고요. 자,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1, 2, 3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예제에서 A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쾅 하고 집어넣어줘요. toString 하고 나서 A라고 꽝 하고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 2, 쭉 99까지가 출력이 한 방에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터가 많은 것, 배열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첫 번째,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제어문에서의 for 그 문법을 이용한 반복문. 두 번째는 집합객체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자동으로 꺼내줘서 반복시킬 수 있는 for each 구문. 이건 오늘 처음 배우신 거고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arrays라고 하는 것 뱃속 안에 있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이걸 정적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arrays.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 여기에 배열의 객체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예, 뭐 A라고 하는 요걸 집어넣어 주던가, 그러니까 배열을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든가, 여기다 배열 객체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배열 뱃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꺾인 가로 안에다가 데이터를 쭉 정렬해서 출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앞으로도 실습이나 이후 다른 파트에서 혼용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세 가지 다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